제가 회사를 다닐 때부터 월급의 100%를 비트코인과 금융 자산으로만 이제 자산을 구성해가지고 단 한 번도 이제 매도 없이 현금화 없이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부동산 투자하듯이 이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과 주식도 그렇게 투자하고 있는 청년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부동산보다 더 많이 오르는 자산에 부동산만큼 투자해야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저는 현실적인 목표로 1인 또는 한 가구당 비트코인 한 0.5개 정도를 보유하고 10년에서 20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하면 이 정도면 그래도 노후 준비로는 충분하지 않을까. 이 자산에 확신이 생긴다면 그때는 한 개까지도 보유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의 비트코인 투자 계획과 매도 시점은 어떻게 되시나요? 우선 제 투자 이력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회사를 다닐 때부터 월급의 100%를 비트코인과 이제 미국 주식 포함한 금융 자산으로만 이제 자산을 구성해가지고 단 한 번도 이제 매도 없이 현금화 없이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뭐 전체 금융 자산에 이제 비트코인 비중이 한 7, 8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이제 미국 주식 뭐 개별 종목 몇 가지로 이제 정리가 되어서 현재는 운영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도대체 비트코인을 언제 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개인적으로는 팔아야 되는 시점이 되면, 그러니까 제가 뭔가 인생에 이슈가 있어가지고 돈이 필요한 시점이 되면 그때는 뭐 이제 꾸준히 비트코인을 매도해가지고 좀 사용을 할 생각인데, 아직까지는 제가 뭐 결혼도 안 했고 또 제가 주택, 그러니까 부동산을 구입할 계획 자체가 아직은 없다 보니까 뭐 나중에 부동산 뭐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제가 비트코인을 좀 팔아서 월세를 살거나 전세를 살 계획이라서, 일단은 뭐 비트코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언제 팔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투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팔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좀 필요한 시점이 되면 매도하려고 그런 계획을 짜고 있고요. 저는 여태까지 제가 30대 중반인데 금융 자산을 계속해서 모으기만 하고 한 번도 매도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많이 폭락을 했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는 뭐 코로나나 아니면 2023년 초, 2022년 말, 그때 금리가 한창 올라가면서 금융 자산이 많이 붕괴됐을 때도 대출을 좀 받아가지고 그 금융 자산들을 매수했었는데, 부동산 투자하듯이 이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과 주식도 그렇게 투자하고 있는 청년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뭐 이때쯤에 사서 이때쯤 팔아가지고 뭐 다른 부동산으로 바꾼다거나 약간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 좀 아니라서 그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도 시점이라고 딱히 잡고 있는 건 없다. 그냥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에서 이 무형의 디지털 자산의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팔지 말고 뭐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는 정말 최소한 이 시대가 성장하는 흐름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보유해야 된다라고 좀 주장하고 있고, 저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개인 사업자로서 그 비트코인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있기 때문에 보유한 자산을 매각해가지고 생활비로 쓰고는 있지 않는 상태인 거고요. 기존에도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을 받았고 그 월급 가지고 다 매수를 했고, 이후에 좀 폭락장이 왔을 때는 이제 회사가 이제 대기업이고 하다 보니까 좀 신용대출 같은 것들이 잘 나와가지고 좀 그렇게 매수를 했고, 나중에 만약에 제가 뭐 더 이상 그 경제 활동을 못 하게 되면 그때는 당연히 이제 자산을 팔아가지고 매각해서 생활비를 써야 되겠지만, 지금은 딱히 제가 뭐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편은 아니어가지고요. 딱히 뭐 매도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화폐라기보다는 이제 가치 저장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업을 하든 아니면은 급여를 받든 어쨌든 그 원화,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화폐로 급여를 받는데 그걸 그대로 예적금으로 풍차를 돌리면 뭐 실제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예적금이 너무 낮다 보니까 계속해서 가치를 잃어가고,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 한국의 경우에는 영끌에서 아파트를 사가지고 이제 주거도 해결하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뭐 해칭하는 식으로 보통은 투자를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미 사실 서울의 아파트가 비싸서 저도 살 수가 없는 상태였기도 했고, 두 번째로 저는 부동산보다 더 많이 오르는 자산에 부동산만큼 투자해야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공부해가지고 찾은 게 비트코인이어서 그렇게 투자를 한 거라서, 우리가 부동산을 가지고 이렇게 사팔사팔하지 않고 보통은 이제 장기간 투자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충분히 해칭하는데, 그 측면에서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있다고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한 달에 어느 정도 비트코인을 구매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한 달에 얼마라고 제가 고정해서 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제 또래 분들은 저도 제가 대기업을 다녔지만 한 달에 뭐 200만 원 가처분 소득 내기가 사실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각자가 확신하는 만큼 비트코인을 매수하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적립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투자니까 뭐 최소 한 10만 원 정도는 일단은 공부할 겸 해가지고 해보시고, 그 이후에 본인이 이 디지털 자산에 좀 확신이 생긴다면 그때에 맞춰서 비중을 좀 늘리는 게 현실적인 방법 아닐까 합니다. 저는 제 주변에 만약에 또래 분이시라고 한다면 뭐 한 목표 한 수량을 모을 때까지는 일단 최대한 빨리 매수해라. 그래서 뭐 월에 200이든 뭐 300이든 뭐 어쨌든 목표한 수량을 먼저 모으라고 하는데, 만약에 본인이 아직 이게 공부가 안 돼 있어서 어느 정도 비중을 둬야 될지 감이 없다고 하시면 일단 뭐 최소 5천 원까지도 지금 최소 수량으로는 국내 거래소에서 매수할 수 있으니까요. 뭐 5만 원, 10만 원이라도 일단은 좀 시작을 해보시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전 세계인들의 자산이 되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발행량이 총 2,100만 개예요. 근데 초창기에 채굴했던 것들 중에 좀 로스트, 그러니까 분실된 것들로 추정되는 것들이 많아서 뭐 실제로 지금 채굴 안 된 게 한 200만 개 정도 되고 채굴된 게 한 총 900만 개인데, 그렇게 합쳐서 2,100만 개인데 그중에서 로스트로 우리가 분류하는 게 한 3, 400만 개 되니까 뭐 실제로 80억 인구, 뭐 늘어나면 한 100억 인구까지 되겠죠.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개수 자체가 1,800만 개 이하로 굉장히 제한적이라서요. 뭐 1인당 한 개를 갖는 게 사실상 물리적으로 어려워요. 물리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지금 한 개의 비트코인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1억 2천인데, 이 1억 2천을 사실 온전히 한 개를 보유하는 게 좀 쉽지가 않아서 저는 좀 현실적인 목표로 1인 또는 한 가구당 비트코인 그래도 한 0.5개 정도를 보유하고 10년에서 20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하면 이 정도면 그래도 노후 준비로는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본인이 조금 더 이 자산에 확신이 생긴다면 그때는 한 개까지도 보유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코인이라고 하면 단기간에 막 뭐 몇만 배, 뭐 몇십 배 올라가지고 회사를 그만두고 막 노는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시는데, 비트코인은 이미 전 세계 자산 중에서 시가총액 10등 안에 들어오는 굉장히 큰 자산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지금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러니까 0.5개 정도 사면 지금 6천만 원인데 그거를 모아서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장기 투자를 하면 그래도 한 개인이 뭐 노후 준비를 하는데, 또는 한 가구가 노후 준비를 하는 데는 좀 충분하지 않을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지갑을 보유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우선 그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흔히 말하는 우리 업비트나 빗썸, 뭐 또는 이제 해외 거래소 중에는 바이낸스, 이렇게 세 군데에서 비트코인을 이제 많이 매수하고 보유하고 계신데요. 그 비트코인을 뭐 무조건 제가 지갑에 옮겨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이 옮겼을 때 비트코인이라는 탈중앙화된 디지털 자산의 장점을 온전히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자주 하는 예시인데요. 우리가 금은방에서 보통 금을 사면 그 영수증을 갖고 오는 게 아니고 금이랑 영수증을 같이 갖고 와서 집에 있는 금고나 어디 뭐 장롱 아래 두는 것처럼, 그 비트코인을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디지털 골드라고 한다면 그 디지털 골드를 금은방에서 사가지고 내 개인 지갑으로 옮겨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지갑으로 옮기는 게 무조건 좋은 거냐라고 한다면 저는 장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은방에서 금을 사가지고 집으로 가져올 경우에 금은방이 갑자기 망한다거나 아니면 금은방 직원이 가지고 도망간다거나 그런 리스크로부터는 우리가 안전한데, 반대로 내가 집에 보관했다가 뭐 도둑이 든다든지, 또는 내 가족이나 누군가가 뭐 훔쳐간다든지, 또는 뭐 홍수가 나거나 불이 나가지고 금고가 소실돼가지고 내 금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그 비트코인도 거래소랑 암호화폐 지갑이라고 있는데, 이제 그 지갑에 가져올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어떤 거래소의 윤리적인 문제들, 예를 들면 이제 뭐 마운트 곡스 사건도 있었고, 최근 기준으로 2022년도에 미국의 FTX라고 하는 그 거래소의 그 되게 비윤리적인 이슈로 인해서 파산했었던 그런 걸로부터는 안전한데요. 반대로 개인 지갑에 보관을 할 경우에 이런 화재나 또 이런 여러 가지 물리적인 상황에서 내가 개인 키
비밀번호를 분실하게 된다면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면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장단점을 분명하게 공부해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는 게 유리할지를 좀 저 같은 경우는 공부해 보시라는 이제 제안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개인 지갑에 이제 비트코인을 보관할 경우에는 비트코인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그런 계엄 사태나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거래소를 이용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때 개인 지갑에 보관을 하고 있으면 내 비트코인을 365일 24시간 전 세계 어디로든 보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또 누군가의 어떤 물리적인 어떤 위협이나 금융 통제로부터 검열로부터 제가 완벽하게 내 자산을 보호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좋은 예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러시아의 옛날에 그 첼시 구단주였던 아브라모비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구단주가 그 사람이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고 그 러시아 너네 나라의 대통령이 그 잘못된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 러시아 출신의 그 부자들의 개인 금융 자산을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것들이 동결을 당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몇 개 구단주였었는데 그걸 지분을 다 빼앗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터키 쪽으로 망령을 가했었는데 만약에 그런 부자들이 부동산이나 주식이 아닌 개인 지갑에 비트코인으로 보관을 했다면 그게 사실 빼앗기지 않을 수 있어가지고 재산권을 지킨다는 측면에서는 개인 지갑에 두는 게 굉장히 장점이 있고요. 대신에 반대로 그 개인 지갑에 뒀다가 분실하면 책임이 온전히 나에게 있기 때문에 좀 충분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것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콘텐츠들을 좀 제 유튜브 채널에서 만들고 있고 저도 그래서 제가 개인 지갑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써보고 이 단점들을 보완해가지고 전 세계 비트코이너들이랑 같이 함께 해가지고 또 제가 그 원더케이라고 하는 지갑을 또 론칭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떠먹여주는 TV 여기 구독자분들께도 뭐 무조건 지갑을 무조건 옮기세요 이런 거보다는 지갑이 어떤 건지 공부를 해보시라는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 공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더보기에 영상도 그 부탁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STR 같은 비트코인 관련 주식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MSTR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개별 기업이라서 이제 비트코인의 레버리지 성격으로 비트코인 대신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고 지금도 사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냥 저도 MSTR을 뭐 일정 부분 가지고는 있습니다. 예전에 비트코인이 한 2천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저도 그때 사놓은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여전히 보유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주식의 어떤 시가총액이 보유한 비트코인 대비해서 한 2배 가까이 고평가된 상태라서 물론 이제 그것만 가지고 단순하게 이게 뭐 비싸다 싸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냥 저는 굳이 비트코인 현물이 있는데 MSTR을 먼저 사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아까 말씀드린 장점이 그 탈중앙화된 디지털 자산으로서 개인 지갑에 보관할 경우에 전 세계 어디로든 이동시킬 수 있고 또 검열로부터 안전한데 MSTR은 주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지금은 이제 스트래티지로 사명이 바뀌었는데 그 종목을 만약에 비트코인이 불안해서 보유한다라고 한다면은 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제가 동의가 되긴 하는데 일단 저는 뭐 세금 측면에서도 그렇고 비트코인 현물을 이제 일단은 국내 거래소에서 매수하는 게 저는 이 자산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데 굳이 간접 상품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진짜 한 2, 3년 전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래도 상장사는 좀 낮겠지라고 판단을 하셨겠지만 지금 며칠 전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이제 국가 전략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이제 인정하는 그 행정명령에도 서명을 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현물 ETF가 계속 긍정적으로 이제 검토된다라는 움직임들이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MSTR보다는 그냥 비트코인 현물을 투자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관련 산업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좀 포트폴리오를 짜셔가지고 뭐 비트코인 한 50%, 뭐 MSTR 뭐 한 몇 퍼센트, 기타 뭐 채굴이나 또 그 외에 관련된 종목들이 꽤 여러 개 있는데 그런 것들 좀 전체적으로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는 되는데 그냥 이 디지털 자산 섹터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시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비트코인 현물을 가져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암호화폐 지갑의 종류와 특징은 무엇인가요? 과거에 좀 비트코인이 초창기 시절에는 이제 프랑스의 레저라고 하는 어떤 중앙화된 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비트코인의 지갑을 보통 구매하고 이제 초창기 분들이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 뭐 그 회사가 지금 당장 문제가 있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 최근 트렌드를 좀 살펴보면 이 비트코인 지갑도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 원래 그 하드웨어가
두 개 다 100% 오픈 소스인 것들이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 지갑 회사가 그 전체 통제권이나 소스 코드를 온전히 독점을 하다 보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회사에 종속돼야 되는 그 어떤 문제점들이 있어 가지고 최근에 트렌드를 이제 말씀드리면 소스 코드도 100% 투명하고, 그다음에 하드웨어조차도 이 안에 통신 장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에어갭 지갑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게 좀 요즘에 비트코이너들 사이에서 좀 대세로 자리 잡고 있어 가지고 그런 것들도 지갑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트렌드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돌파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 10만 달러를 보통 이제 우리가 기준으로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좀 그 숫자가 상징적이긴 하잖아요. 10만 달러라고 하면 이렇게 달러 기준으로요. 우리는 한국 기준은 1억이긴 한데 이게 글로벌 자산이니까 제 원하는 의미가 없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보통 얘기를 하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막 사실 그런 걸 좀 동의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좀 10만 달러를 못 뚫었고 계속 내려온 거는 사실 그 가운데서 너무나 단기적으로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그 가격대별로 그래도 좀 매수한 사람들이 바닥을 좀 다져줬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올라와서 그런 여러 가지 관세나 침체 이슈들 때문에 위기가 그런 것들이 좀 불거지면서 떨어졌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상징적으로 뭔가 10만 불이어서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냥 마침 그 시점에 그만큼 올랐고 그 어떤 반대되는 이슈들이 계속 불거지면서 그냥 제자리로 트럼프 임기 전 딱 직전까지로 돌아왔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숫자 10만 불이 딱 뭐 상징적이라고도 볼 수 있긴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그냥 단기적으로 올랐었고 그 어떤 단기적으로 올랐을 때 아무래도 중간중간에 매수한 매수층 자체가 너무 없었다 보니까 여러 이슈들 때문에 금방 내려왔다 정도라고, 8만 불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저는 좀 더 논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 비트코인 발견자들의 10만 달러대 매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최근에 기준으로도 완전 거의 초창기 지갑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게 한 2009년에서 2010, 11년도 요때쯤에 이제 채굴했던 사람들의 이제 비트코인이 이동했다라는 그 이슈들이 있었어요, 최근에도.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실제로 이걸 매도했는지 안 했는지 뭐 정확하게 저희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데, 이런 것들보다는 저는 지금은 그 고래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초창기 투자자들의 매도보다는 그냥 지금은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0만 달러대를 돌파하지 못한 것도 그 고래들이 매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시장 자체의 어떤 불확실성이 커져가지고 그 수요들이 잠깐 주춤했고 단기 투자자들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떨어진 거라서, 뭐 비트코인 초기 발견자들, 우리가 말하는 사토시 나카모토를 제외한 초기 투자자들이 뭐 매도할 수는 있지만, 이게 뭐 한 5년 전만 해도 초창기 발견자들의 매도 시그널이 굉장히 시장에 큰 폭락을 가져왔는데, 한 작년, 재작년도부터는 그 시장이 좀 둔감해지면서 이제는 크게 이렇게 동요하지 않는 수준까지 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뭐 사람의 인간의 수명이 무한하지가 않기 때문에 뭐 당연히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매도하겠지만, 어쨌든 그게 손바뀜이 필요한 자산이잖아요. 모든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인간의 수명이 무한하지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특정 자산의 손바뀜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저는 그냥 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초창기에 발견한 사람들이 뭐 아무리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그 국가나 기업 단위의 수요가 받쳐준다면 가격이 그렇게 붕괴되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장기간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 돈이 많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비트코인을 장기 투자한 사람들은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부동산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만 매도를 하지, 보통 가지고 있는 걸 다 파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뭐 당연히 비트코인에 초창기 투자한 사람들이 10만 달러일 때 대거 매도할 수는 있지만, 어떤 자산이 올랐을 때 그 손바뀜이 되는 것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수요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뭐 자산 시장의 붕괴를 가져오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최근 폭락 이후로 비관론이 늘어난 상태에서 2025년의 가격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최근에 비트코인이 가격이 좀 떨어지면서 이제 여러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 7만 5천, 뭐 7만, 6만 5천, 뭐 5만까지 열려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요. 좀 재미있고 고무적인 사실은 비트코인이 망할 거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닥이라는 건 사실 아무도 맞출 수가 없죠. 그 바닥이라는 거를 알면 사실 다 부자가 됐었을 건데,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비관론이라는 것도 옛날에는 비트코인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훨씬 많았는데 지금 그거 없이 야, 바닥이 어느 정도까지다라는 그런 의견만 많은 걸 봤을 때 이 자산에 대한 비관론은 사실 거의 없어진 것 같고요. 오히려 희망적인 얘기들, 펀더멘털이 좋아지는 기사들을 더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올해 기준으로 가격이 얼마 갈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시장의 긍정적인 요소랑 부정적인 요소를 좀 같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점에 뭔가 정부나 어떤 기관 차원에서 이 장기 전략을 바꾸지 않는 이상 사실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매물 자체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엔비디아가 뭐 한 30% 빠지고 테슬라가 거의 반토막 나는 상황에서도 비트코인은 겨우 20%만 빠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좀 봤을 때 제가 뭐 가격 전망을 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냥 저의 조심스러운 어떤 희망을 좀 섞어서 같이 말씀드리면 미국도 일단 연방 정부 차원에서 전략 자산으로 인정을 했고 계속 주 단위에서 적립하려고 하는 그 비축 자산으로 하는 움직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러시아나 중국에서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소문들도 솔직히 계속 흘러나오고 있고 그런 전체적인 상황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올해 연말에 그래도 지금이 한 8만 달러라고 하면 그래도 한 15만 달러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코인 발행 이후 밈코인 시장 영향과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 밈코인에 사실 투자해 본 적도 없고 투자도 하지 말라라고 이제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게 뭐 사실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도 막 예전에 보면 유희왕 카드 막 이런 포켓몬스터 카드 같은 거 모았잖아요. 그 측면에서 그게 이제 인간의 어떤 과거부터 반복돼 왔던 어떤 현상이나 그 문화들이 그냥 온라인상으로 옮겨왔고 그게 밈코인에서 발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밈코인 같은 것들을 이제 장기적인 가치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전 그런 자산에는 사실 제가 투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게 아무래도 대중들한테 좋아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트럼프도 그렇고 트럼프 그 와이프인가요? 이제 영부인 멜라니아 코인도 막 발행해가지고 이게 펌핑이 됐고 했는데 사실 그런 것들에 이제 투자를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도박으로 보는 거죠. 도박으로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좀 잘못된 투자를 했고 그때마다 이제 돈을 버는 사람보다 잃는 사람이 많아지고 시장에 대한 불신이 쌓이는데 저는 이것조차도 이제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이 이 속성을 정확히 이해해가지고 그런 네, 좀 불상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냥 흔히 말해서 뭐 트럼프 코인이든 뭐 밈 코인 이런 것들은 그냥 유희왕 카드 그리고 포켓몬스터 카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어른들한테 모든 사람한테 금이 가치 있는 수단이지만 뭐 그런 포켓몬스터 카드나 유희왕 카드 같은 거는 딱 그거를 하는 사람들한테만 가치가 있는 거고 그걸 하는 사람들이 있을 동안은 가치가 유지되지만 그걸 하는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없어지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바라보면 그냥 어떤 인류사의 보편적인 어떤 하나의 현상으로 해석을 해야지 밈코인이 있으니까 코인 시장 전체가 나쁘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얼마가 되면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투자하면 안 되는 걸까요? 얼마라고 하는 그 기간과 금액을 예측한다라는 건 사실상 시장의 불확실성에 어떻게 보면 도박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걸로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참 부럽지만 저는 그럴 사실 능력이 없고 실제 그렇게 도전했던 사람들이 잘 안 된 케이스가 더 많아가지고 본인만 뭔가 특별하게 성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게 좀 확률적으로 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냥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이 신생 자산이 생겨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생일대 한 번 올 수도 있는 기회인 거잖아요. 왜냐면 뭔가 지금 세상을 살다 보면 별로 새로울 것도 없는 세상에서 이런 이상한 현상이 없어지지 않고 뭐 10년 가까이 지속되고 이제는 뭔가 좀 분위기가 달라지는 걸 눈치 빠른 분들은 사실 다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대중화 될 때까지 한 5년이건 10년이건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저는 제 기준에서는 좀 쌀 때 많이 사라고 이제 추천을 많이 하는 편인데 왜냐면 이게 월에 5만 원씩 해서 1년에 60만 원 해서 10년에 600만 원 투자한다고 사실 뭐가 그렇게 뭐 당장에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은 해요. 이제 새로운 시장을 공부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단순히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관련된 산업들도 새로 여러 개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또 다른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결론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네, 그게 아니고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사실 그냥 어떤 상품들의 롱숏 베팅하는 거나 사실 다를 게 없고, 그러면은 똑같이 우리가 뭐 윷놀이를 하든 카드 게임을 하든 재미로 하면 게임인 거고 목숨 걸고 하면 도박인 것처럼, 이 비트코인도 누가 어떻게 어떤 관점에서 어떤 전략으로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자산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도박이 될 수도 있어서, 그냥 지금까지 봤을 때 도박을 했었던 사람들은 사실상 시장에서 다 아웃됐고, 이걸 그래도 자산에서 바라본 사람들의 몇 명이 살아남아서 지금 저처럼 콘텐츠도 만들고 주변에 그 제 생각들도 좀 나누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좀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왜 장기적으로 가치가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고 공부하면 좋지 않을까요?